이번 소식은요, 시청자분들 특히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달 23일에 70대 노인의 아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거예요. 네. 그 진정서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60대 남자가 요양보호사를 사칭해서 우리 어머니의 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이 네. 수사에 착수했는데 CCTV를 보니까 수상한 영상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어머. 근데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 네. 은행을 찾은 70대 여성하고 네. 60대 남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성은 이제 멀찍이 앉아있고 그 여성의 카드를 가지고 60대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뽑은 돈을 60대 남성이 자기 지갑에 넣고 그 지갑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 건물을 나서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중절모 같은 모자를 쓴 사람이 남성이에요. 그리고 일단 야구 모자 쓰신 분 여성인데 저 60대 남성이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 현금 일축에 돈을 뽑고 있는 사람. 왜 저 노인분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저 여성의 돈을 편취, 즉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어머. 이 60대 남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3,800여만 원을 뺏은 혐의를 말도 받고 안 있습니다.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 데려가서 현금을 약 30만 원씩 뽑게 하고 그걸 본인이 편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돈, 피해자 여성이 몸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살며 수년간 공공근로를 하며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어머. 그럼 이 60대 남성, 이 피 같은 돈을 어디에 썼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보증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저걸 야금야금 30만 원씩 뭐 이렇게 쭉 빼서 지금 뭐라고 피해 금액이 3,800만 원이 되도록 지금 돈을 뜯긴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예,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이라는 게 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알게 된 게 2018년도쯤에 한의원에서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피해 여성은 몸도 불편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요. 일부러 접근을 해서는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돌봐줬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봐주는 것처럼 여성을 세뇌해서요. 아, 당신이 지금 그래도 이나마 사는 거는 내가 돌봐줬기 때문이야. 실제로는 돌보지도 않으면서요. 계속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0대 남성 돈이 떨어질 때마다 이 여성을 찾아갔고요.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돈 떨어질 때마다 가서 돈 가져오고 계속 접촉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그러겠죠. 저 양아들입니다. 아니면요. 저 요양보호사예요. 라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주 거짓말 작전까지 치밀하게 짜놨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뭐 가족은 모르고 주변 분들이 까마득하게 6개월 동안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당사자가 아무 말을 안 하면 주위에서 알기가 힘들거든요. 어허. 이 사람의 통장에서 돈이 뭐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걸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가족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뭐 내 돈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일이 있으면 아하. 꼭 그 사람이 의심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요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가족이나 지인한테 반드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나중에라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니까 이 60대 남성이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나라가 도주한다고 도주가 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주도로 도주했는데 네. 이미 경찰이 공조를 해서 제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바로 체포했습니다. 제주에서 이제 김포, 서울로 튀려고 한 거예요.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도주했지만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연락을 취해서 딱 검거를 했는데 정말 죄질 나쁘잖아요.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요. 앞서 말씀드렸죠.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은요. 몸이 불편하신 남편분과 같이 살면서 남편은 몸이 불편하니까 자신이 공공근로 여기저기 뼈 빠지게 그 얼마 안 되는 거 모으고 했던 그 돈을 야금야금 한 번에 30만 원씩. 근데 그 6개월간 대박 3,800만 원을 자기 돈처럼 썼단 말이야. 이런 죄질 안 좋은 사람 뭔가 따끔하게 벌할 수 없습니까? 주희양 변호사님. 예, 아마 가벼운 처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형사법정에서 가장 철퇴를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종전력이거든요. 경찰이 밝힌 결과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 요양원 병원장을 사칭을 해서
노인 4명에게 접근해서 현금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악질이네, 악질. 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경찰은 강도와 절도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그리고 이날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2016년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허. 그래서 그 사이 7년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냥 심정적으로는 물론 이게 무슨 뭐 살인이나 그런 강력 사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이런 죄를 남의 등쳐먹는 게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켰어야만 그런 간절한 바람이에요. 더 나쁘죠. 왜냐하면 일단 환심을 삽니다. 그것도 의지할 곳이 비교적 부족하고 심신이 고달픈 사람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돈을 4천만 원 가까이 갈취했다는 건 세상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법원에서 비교적 근래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검찰이 입증을 한다면 공소유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은요, 6개월에 3,800만 원 거금을 아마 이 남성이 돈을 써버렸으니 이걸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디 가서 하소연한단 말인가. 더 문제는 사람한테 당한 배신감 뭔가 더 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사람 대하는 게 더 두려울까 봐 그것도 정말 겁이 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